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살맛나게 바꾸는 카페 시사카페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 가려운 곳을 구석구석 정말 손이 안 닿는 부분까지 구석구석 잘 긁어줄 시사카페 효자손 같은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자, 먼저 심규환 전 경남도 의원 나오셨고요. 김갑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대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회사의 대표시지 뭐 이렇게 근로자는 아니시잖아요. 그죠? 운영하는 주체시죠. 그렇죠. 예. 네. 월급을 주는 편이죠. 예. 그러니까 뭐 명퇴, 조퇴 뭐 이런 거에는 좀 둔감하시죠. 명퇴, 조퇴 위험성은 없지만 부도 위험성은 있죠. 아, 그렇죠. 그게 더 크네요. 부도. 예. 네. 친구들 중이나 아니면 뭐 후배 중에서 이런 퇴직에 관한 불안감 많죠. 굉장히 많죠. 우리가 이제 뭐 정년이 이제 늘린다고 하지만 실제 뭐 정년을 채우고 뭐랄까요, 행복한 노후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은 사실 주변에 그렇게 많이 본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제 나이 때, 제가 50대 안 됐는데 불구하고 50 전에 회사에서 명퇴 대상이 돼서 이제 회사를 나온다든지 또는 뭐 구조조정 대상이 돼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그것도 순전히 이제 타의에 의해서 이런 친구들도 제법 많죠. 젊은 나이에, 그죠? 그러니까요. 뭐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 대부분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된다기보다는 자영업으로 이제 보통 흡수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이 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1년 이상, 2년 이상 지속되는 자영업자들이 거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서로 이제 어떤 그 재산을 뜯어먹기 경쟁하다 보니까 힘든 그런 이제 상황들이 반복되는 건데 빨리빨리 어떻게 해보려니까 닭들만 죽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치킨집 하시는. 그러니까요. 네. 어떠세요, 우리 심 의원님? 그렇지. 저도 이제 주위에 그 정년퇴직이나 그 명퇴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마침 올해 초에 제 잘 아는 선배 한 분이 이게 뭐 말 그대로 뭐 아주 뭐 근시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저를 찾아온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근무 평정에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사실 그 직위를 뺏긴 거예요. 이렇게 신분만 유지하고 그러면서 6개월인가 기한을 주는 모양입니다. 일정한 실적을 올리지 못하면 뭐 바로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건데 뭐 전혀 기대하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당하니까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가지고 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또 그 선배의 그 황망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게 제 주위에 가까이 있구나 이걸 많이 느꼈죠. 내년부터 이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부터 이제 정년 연장, 그러니까 만 60세까지 정년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근로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다리셨을 텐데 여기에 또 서로 논란이 되는 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카페의 메뉴는 이걸로 정했습니다. 정년이 제대로 지켜지고 청년 고용 절벽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려면 우선적으로는 임금 피크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임금 피크제 약인가 독인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임금 피크제라는 게 이제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면서 거기에 맞게 임금을 줄이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60세 정년에 이렇게 보장해주는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고용을 보장해주는 대신에 임금 어느 정도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책적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임금 피크제 도입이 나왔는데 이게 유행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냥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년을 이렇게 이제 보장하면서 임금을 삭감하는 형태가 있고, 또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삭감하는 형태가 있고, 또 이제 고용 보장 행위를 해서 이렇게 퇴직하고 나서 재고용하는 형태, 재고용하면서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서서 뭐 화면에도 나오지만은 지금 우리나라가 60세 정년을 보장해주는 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이런 임금 패키지를 도입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있다. 예. 우리가 늘어나는 그 정년 대비 과연 그 늘어난 정년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의 생산성이 이만큼 높느냐라는 것들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마치 이 정년 연장은 법으로 우리 평균 수명이 워낙에 이제 그 늘어난 대신에 그에 발맞춰 가지고 정년도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사회적인 공감대 속에서 법으로 만든 건데, 당연히 그러면 늘어난 정년대로 그냥 이 고용을 늘리면 되는 것인데, 마치 그거를 노동자들한테 대단한 그 특혜를 수혜를 주는 것처럼 인식하고 우리가 늘려줬으니 그에 상하는 것을 내놔라 라는 관점으로 이해되고 있는 건 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1,000만 원 이하의 소득자가 47%고 연봉이 한 3,500만 원 정도 되면 상위 한 30% 정도의 소득에 분류되는 만큼 기본적으로 소득이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소득을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낮은 소득인데 그 소득들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걸로 오남용될 가능성은 없는 건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낮은 소득이라도 내가 소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나이 들어서 지금 뭐 60세 회갑잔치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너무 젊은 그렇죠. 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을 좀 해보고 싶다 하는 입장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서로 윈윈이 아니냐, 우리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을 해서 국가나 이렇게 국가가 부담해야 될 기초연금 부분, 이런 부분이 그 사람이 이렇게 고용이 보장됨으로 해서 국가에서 사회복지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이제 기업 측면에서는 당연히 임금이 이렇게 삭감됨으로 해서 뭡니까 이거 금전적 부담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가가 정말 노동자들이 그렇게 우려하는 부분, 임금 삭감 행태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관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예. 지금 노동계에서 지금 사실 못 믿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국가의 노동정책 대부분이 기업 위주로 지금 해온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 노동계에서 반발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노동계 움직임이 심상치 않죠. 그렇습니다. 공투본 결성에서 그렇죠. 이제 민주노총에서 나서기도 하고요. 총파업 예고하고 있죠. 예고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민주노총하고요, 저희 PD가 시민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카메라 들고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26조 원을 깎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의 임금 26조 원을 삭감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그만큼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 창출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잘 없고,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기업들 배불리기에 급급한 정책이고. 아빠랑 같이 뉴스를 보면 저는 일단 찬성하는 입장인데 아빠는 많이 반대를 하시는 입장이시더라고요. 일단 정년이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그만큼 임금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정년이 늘어나니까 좋은 거고, 저희 같이 취업 준비생 같은 경우는 일단 청년 고용을 확대한다고 하니까 저는 찬성하는 편이거든요. 저도 뭐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해서 정년이 연장이 되는 데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 생각은 70까지는 뭐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한 직장에서 그래 오래 근무하면서 또 정년을 연장까지 회사에서 시켜주고 해서 고맙긴 고마운데, 또 후배들한테는 또 적지 않게 그런 생각도 또 들고 그래요. 그런 거는. 임금을 많은 삭감을 했을 경우에 과연 그 40%, 50%를 그 임금 삭감되는 그 직원들이 더 다닐 수 있겠나?
안 다니지 않겠나. 지금도 실제적으로는 그 맹태 아닌 맹태를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괴리가 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장의 입장으로서 이 경제적으로 이 돈이 금액적으로 많이 필요로 할 때라 자녀 뭐 결혼도 시켜야 되고 뭐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년을 뭐 한 2년이나 3년 연장시켜가지고 해주는 데 있어가지고는 그 엄청나게 개인적으로도 어떤 그 고맙게 느껴지고요. 뭐 20년, 30년 정도의 그 어떤 숙련된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한 2, 3년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그 사회적으로나 어떤 연대 경제적으로 그 어떤 우리 그 사업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의견이 참 팽팽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정부의 임금 피크제 전면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정부가 지난 6월 17일 날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 1차 노동시장 계획 추진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핵심 내용이 이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공공 부분에서 현재 이제 56개 공공기관에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고 있는데 이걸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316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민간 부분에 이런 임금 피크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그 정책을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어쩌면 취업 규칙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임금 피크제와 관련되는 이렇게 법률 적용이나 해석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취업 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손을 대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계에서도 취업 규칙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취업 규칙 변경안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이게 뭐예요? 취업 규칙이라는 건 근로기준법 94조에 명시된 조항인데요. 네. 취업 규칙을 변경할 때, 이를테면 이제 뭐 고용 상태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 이상이 그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불리한 게 조항을 변경하게 될 때는 반드시 노동자들의 대표성 있는 노동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러면 이게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노동자들의 주장인 건데 경영자 측에서는 그게 왜 불리한 거냐? 이를테면 정년은 늘어났고 늘어난 정년이 하나 이제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하나가 이제 임금을 조금 삭감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뭐 흔히 이런 것처럼 세임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불리하게 개정되는 것은 아니다. 팽팽하게 지금 맞서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당장 이제 내년부터 근로자 정년 60세, 만 60세로 연장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뭐 준비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마음이 심정이 복잡할 것 같아요. 경영계 입장하고 지금 노동계 입장을 얘기해 주셨는데 양 두 주체되는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일단 경영계 대표에서 임금 피크제 반드시 필요하다 하시는 분 경남 경영자 총협회 김양수 상무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차 한잔 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경영계 입장을 대표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실 텐데 임금 피크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70%가 연공 근속에 따라 임금 상승하는 연공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 체계는 생산 성과와 연계되지 않음으로써 불황기나 고비용 구조일수록 임금이 절감 압박에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년 근로자의 조기 퇴직을 양산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임금 구조로 봤을 때 정년이 1년 연장됨으로 해가지고 상당한 비용 부담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 도입은 당연하고 그다음에 지금 법에서 규정하는 임금 체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나 그 정년 60세가 내년에 당장 시행하는 시점을 두고 임금 피크제는 뭐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연공 중심의 속인적 임금 체계를 직무 성과 중심의 개편 때까지 그 완충지대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과도기적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최근에 그 6월 14일 날 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임금 피크제를 매년 10%씩 낮추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을 때는 약 26조 원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청년 고용의 일을 사용한다면은 5년간 31만 3천 개의 일자리가 마련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장년층의 고용이 이제 보장돼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자리를 비우고 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자리가 없는데 청년을 고용해서 어디다가 쓸 것이며, 예를 들어서 그분이 퇴직하고 나가면 제가 볼 때 뭐 남는 돈으로 해서 청년을 고용할 수 있다고 봐요, 일자리를. 근데 그분이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분들을 채용하면 어디다가 쓸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이해가 잘 안 돼요. 청년 고용을 해결한다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임금 피크제가 지금 필요한 건데요. 네. 그 A중공업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고령화 추세로 경영과 기술 보유 장년 인재의 확보가 필요성을 느끼고 네. 정년 연장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2012년 이미 기술직을 도입을 했고 2013년에 사무직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이 56세에서 60세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고용 창출 효과를 보면은 3년간에 954명을 창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지원으로 그 전략된 인건비가 20억 4천만 원이나 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그 우리 뭐 모범 사례지만은 전반적인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그 숙련 기술, 지식을 가진 그런 분을 묶고덤으로 해가지고 생산성에 기여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네. 고용 창출 효과를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우리 그 근로자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는데 노동자 평균 근속 연수가 5.3년이더라고요. 예. 이렇게 짧은지 몰랐습니다. 그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다 하는 그 통계가 있고요. 이런 상황, 우리나라 현실 이런 상황에서 임금 피크제를 전면 도입하는 거 지금 현실에 맞는 건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현실이 지금 정년에 못 미치는 이런 나이에 퇴직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예. 장년층일수록 임금과 생산성 간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과도기적 임금 피크제를 지금 선도입을 하자는 주장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직무 성과와 임금 체계가 이루어져야 정년에 이런 60세 실질적인 안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반대 때문에 이런 얘기를 지금 몇 번 하셨단 말이에요. 네. 노동계 왜 반대하고 있을까요? 우리 노동자들은 기존 기득권 확보 차원에서 그 노동계가 대한민국의 10%를 그 대변을 한다면 지금 노조 조정률이 10%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그런 10%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좀 기업은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안 가고 있어요. 좀 너무 일방적으로 좀 뭐 아까 그 임금 그 고비용 구조에 거기에 기업이 감내할 수 없는 그런 요구라고 봅니다. 이제 서로 이제 대립이 되고 갈등이 되고 이런 거라서 예. 어떤 해법이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정부에서 내놓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것도 네.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법을 뭐 좀 지침을 만든다는 그런 내용인데 기업의 이런 기업 활동을 깊이 생각을 한다면 노사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네. 물론 뭐 근로자의 그런 임금 저하를 가지고 불이익 변경이다 이야기하지만은 그런 판례가 좀 더 명확하게 나와주는 것에 대해서 좀 불이익 변경이 아니지 않느냐. 정년이 연장됨으로 해가지고 임금이 줄어드는 거는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고 보고 있고. 그게 이제 그 해석의 문제인 건데요. 예. 그게 이제 이런 뭐 인건비 때문에 회사를 더 이상 끌고 나갈 여력이 없다. 그만큼 위협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노사가 그 희생과 헌신하는 것들을 좀 쉐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평균 노동자 임금이 한 2천만 원이면은 사장과 임원들은 연봉이 한 1억 정도밖에 안 되는 한 1대 5의 사회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1대 100을 넘어서는 사회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회사와 임원들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가고 훨씬 더 양극화는 심해지는 와중에서 사내보험도 많이 쌓아뒀는데 그런 속에서 회사는 그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하려 하지 않고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건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돈이 좀 돌게 하려면 대기업이 그런 유보금들을 좀 풀어서 하청기업에 대해서도 조금 결제를 좀 잘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중견기업이 또 저 중소기업으로 이런 선순환 과정을 만들 수 있는 걸 선도해가면서
일자리 창출에 고용 창출에 효과들을 좀 만들어줄 수는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 규칙 변경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그나마 노조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노조도 무력화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일방적으로 회사가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버리고 그랬을 때 이런 걱정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우리 노동조합의 기득권이 사실은 더 문제입니다. 그 오히려 일자리 나누기도 더 안 하려고 그러고 우리 그런 이익에 대해서 연장 근로도 내가 해야 되지 뭐 우리 뭐 일자리 나누기 그 쉽지가 않거든요. 되게 보편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사내유보금 이야기 하셨는데 예. 거기에도 뭐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그런 대기업 일부는 그런 하청업체에 대해서 지금 노동조합이 양보를 해서 임금을 안 올리고 그 돈을 하청이라든지 이런 데 나누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더 확산된다면은 우리 사회가 정의 사회로.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양보했다고 하는데 회사는 양보한 선례들이 별로 없잖아요. 회사도 그러한 양보한 사례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서로 다 잘 되자고 이제 노력을 하실 텐데 그 노동계에서도 임금 피크제 도입만이 그게 대안이 아니다. 지금 얘기하신 다양한 임금 체제 개편 그런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노동 근로자들이 네.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 지금 대화가 없어요? 아니요. 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거부감을 갖고 있고 사실 그 속마음은 거기 없다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사회적 노사정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그걸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노동계의 그런 핵심 아까 말씀드린 그런 쟁점에 대해서 이 문제도 같이 가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고 우리 임금 체계 개편을 앞두고 노동계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그때 합의 정신을 토대로 좀 같이 약속을 지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무이사님을 통해서 경영계가 노동계를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를 막 뼛속 깊이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어차피 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 풀어져야 잘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노동계가 바뀌기를 지금 원하시지만 기업이라는 게 가용 재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들이 일정 부분 양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이제 노동계가 10%의 과도한 기득권 보호를 위해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못하는 우리 청년들의 그런 절박한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노동조합도 하나의 사회적 책임의 주체로서 우리 청년들이 현재 조합원들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이 제도에 좀 동참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남 경영자 총협의회 김양수 상무이사 통해서 경영계 입장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노동계 입장을 들어봐야죠. 자, 임금 피크제 강제 도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경남본부의 김진호 사무처장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앉으시고요. 차도 한잔 하시고요. 예. 네, 사무처장님 지금 경영계 입장을 들어보았는데 이렇게 서로 입장차가 큰지 몰랐습니다. 네. 뭐 알고는 있었지만은 정말 뭐 번개가 칠 정도로 그 뒤에서 기다리시면서 많이 그런 걸 느끼셨나요? 예, 많은 대립점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임금 피크제 도입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임금 피크제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까 대화 중에 있었지만은 정년 연장이라는 문제가 같이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이제 60세 정년이 되는데 사실 정년 60세는 그동안에 우리 노동계에서 끊임없이 또 주장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조건 없이 받아야 될 어떤 법적 권리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60세 정년 의무화는 이제 고령 사회가 됨에 따라서 노후소득 보장과 함께 국민연금 수급 연령까지
어떤 생계를 보장해야 되는 그런 취지에서 좀 시행이 되는 문제인데 이런 취지에서 비춰본다면 임금 삭감을 의미하는 그런 임금 피크제 도입은 정년 연장을 대가로 노동 조건을 후퇴하는 그런 주장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은 좀 반대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정부에서는 청년 실업이 해소하는데 이 임금 피크제가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증적으로 그러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그 보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아까 경영계 입장을 들어보니까 임금 피크제 도입 없이 내년 60세, 만 60세 정년 연장 어렵다. 완충 지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어떤 경제 여건이 네. 안 좋다는 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대화에서도 좀 나왔지만은 현재 그 대기업과 10대 재벌이 갖고 있는 유보금 그게 엄청난 그 형태, 약 500조 넘게 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고용된 노동자들의 어떤 임금 삭감으로 회사 측 경영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득이 과연 얼마만큼의 충격 완화 그 효과가 있을는지. 그래서 노동자 임금만 깎아서 이렇게 뭐 어떤 걸 축적한다 손 해도 그러한 것들이 과연 다시 경영의 회사 확장이나 일자리 창출에 다시 재투입이 될 수 있나, 투자가 될 수 있는가. 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현실이 아니냐. 작년에도 뭐 40조를 비축을 했는데 후조밖에 투자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여서 다시 한 번 어떻게 투자한다, 충격을 완화한다 그런 것들은 크게 설득력은 좀 없지 않겠나. 지금 대기업하고 10대 재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중소기업은 어떡합니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정말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정년 연장만 되고 임금이 많이 나가야 되면 어떡할까요? 기업에 있는 작은 기업들. 결국 이 중소기업이 어려운 문제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그 부담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그러면 결국은 임금 때문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원전가의 뭐 하도급 불공정 거래 간행이라든지 뭐 적정한 하도급 단가 보장 문제, 또 공공부문에서의 최저 낙찰제 폐지 이런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제공이 되어야 중소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나, 여력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계에다가만 책임을 전가하는 건 억울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청년들 고용이 정말로 늘어날까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그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한 그 연구조사서에 의해서도 세대 간 그 고용 대체 그 가설 어떤 뭐 그런 가설들이 성립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제 양자 간에 즉 장년층과 청년층 간에는 서로 보완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 장년층의 고용이 많아지면 동시에 청년층의 고용도 같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 실업을 줄이는 주요한 그 방식은 이런 장년층을 쫓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현재 연 2000시간 되는 노동 시간을 대폭 줄여서 그 줄인 시간만큼을 우리 청년층들이 일자리를 채우는 형태로 가는 것이 이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방안이 아니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추진안 중에 취업규칙 변경안 이게 문제가 되고 있죠. 네. 서로 대립하고 계신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법에 기존에 축적돼 있는 법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그치지 않고 현 정부의 어떤 대통령이나 시행령을 통해서 이것을 바꾸겠다는 것은 그동안의 노동자들이 어렵게 축적해온 단협의 성과라든지 뭐 지역규칙 문제, 노동부의 성과를 하루아침에 허물을 들이는 그런 어떤 좀 행정 독재다. 저희들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회 통념에 따른 합리성이 있으면 뭐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뭐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 정부 측에서는 그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해서 지금 법률에 입에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 이 부분은 일본에서의 판례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여온 그런 사례라고 저희들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본의 어떤 판례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주요한 그 변곡점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87년 노동자 대투쟁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불리한 취업 규칙 변경할 때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노동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본의 판례 속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알맹이가 쏙 빠진 상태에서 그 판례를 우리나라 법 적용에 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노사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온 어떤 변경, 근로 취업 규칙 이런 변경 과정에서의 어떤 노사 대등한 그 협의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런 어떤 역사적 현실을 좀 빼먹은 그런 적용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부에서 이 취업 규칙 변경 끝까지 밀어붙인다면은 노조 측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예, 이 부분은 그 현재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10%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10%에 있는 노동조합, 즉 거기에 소속돼 있는 노동자들은 어떻게든 노동조합을 통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다 손 치더라도 나머지 90%의 노동자들은 현재 노동부나 행정기관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해고 근로조건, 여러 가지 이런 임금체계 이런 부분들을 속절없이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한국노총 역시도 이 문제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도 이전에 하지 않았던 재행위 찬반 투표까지 거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만큼 그 문제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런 현실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노동계가 서로 힘을 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기 있게 좀 대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동계에서 뭘 원하세요? 임금 체제 개편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예. 지금의 임금 체계 부분에서는 연공급 체계를 지금 현재 주요하게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연공급 체계가 완벽한 체계라고는 저희들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그 경제 성장 과정에서 연공급 체계가 노동자들이 그 결혼하고 성장하고 자녀 결혼, 그 다음에 본인들의 퇴직 이후에 노후까지 보장하는 과정에서 생애 주기에 맞는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또 승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직무에 대해서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물론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삶의 주기를 또 그에 따른 생계 보장을 추진해주는, 뒷받침해주는 그런 제도로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직무 성과급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그 평가 부분에서의 어떤 주관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개인과 개인적 노동자와 노동자 간의 그 어떤 성과를 둘러싼 대립을 격화시킬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 노동계에서는 직무 성과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대신에 현재 임금 체계 부분에서 기본급 체계를 기본급 부분들을 더 강화하고 수당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기본급으로 포함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좀 변경이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임금 체계가 바뀌어지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 임금 피크제가 선진국의 좋은 제도로서 우리가 이제 좀 도입을 해서 좀 쓰자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선진국의 경우는 잘 운영을 하고 있나요? 근데 이제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주로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근속 연수에 따른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가 아니고 거의 성과급제로 이렇게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금 피크제의 의미나 가치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사실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임금 구조가 연공서열형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을 좀 이렇게 잘 봐서 아마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고, 근본적으로는 이게 지금 연공서열형 임금 시스템을
성과급제로 이렇게 바꾸겠다는 그런 아마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 임금 피크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정부가 정말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기업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노동 정책을 할 때 약간의 그 근로자들하고 마찰하고 그 회사 뭐 유보금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들에게 협조적이 아니다 보니까 서로 지금 불신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지금 근로자들이 이렇게 불신을 갖고 있는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을 때는 기업이 그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고 또 그 만약 실질적으로 임금이 이렇게 하락될 여지가 있다면 그 기업 국가에서 이런 상황을 그 뭐니까 기업을 설득해서 그걸 보장해주는 이런 약속을 좀 먼저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조 측에서 자꾸 불신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고 고용이 보장된다고 하면 그 중장년 50대 이상의 실업이 분명히 완화되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노동 유연성이라는 것들은 뭐 기업이 어려우면은 뭐 고용 계속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저는. 그러나 이제 그 전제들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의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제공을 해준다든지 또는 사회 안전망의 구축이 잘 돼 있어서 순간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져도 일정 부분 동안 충분히 그 삶을 영위하는데 큰 부담이 안 될 만큼의 이런 것들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해고로 해서 내몰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고는 살인이다 이런 말까지 이제 등장하게 된 건데요. 실제로도 정년을 거의 못 채우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인데 안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한다고 해놓고 임금을 깎자 이랬을 때 조기 퇴직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임금을 내리자라는 방향으로 오남용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런 점들을 좀 유념해서 노사 간에 또는 그 국민적인 합의 그리고 애초에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에 충실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회사 근무할 때 뼈를 묻는다. 나 이 회사에 뼈 묻을 거야.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정말 그 내 회사가 아니고 우리 회사 이런 마음들 네, 그런 마음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